2025년 12월 초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후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혹은 카페에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보다가 한 문장에 눈길을 멈춥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MBC 연예대상 트로피를 몇 년째 쓸어 담던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까지 예능 곳곳에서 얼굴을 비추던 개그우먼 박나래. 그 박나래가 스스로 활동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newsnate.com/1 그녀가 올린 입장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불찰, 그리고 민폐. 가족처럼 지냈다는 전 매니저 2명이 갑작스레 퇴사한 뒤 폭행과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수상해, 괴롭힘, 공포 분위기 조성.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며 한때 같은 차 안에서 밤을 새우던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주사 이모. 중국 내이멍구 지역의 의대를 나왔고 현지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지냈다는 화려한 이력의 주인공. 박나래에게 병원 밖에서 수액 주사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녀의 팔 안쪽에 남은 작은 주사 자국이 이제 하나의 증거처럼,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는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1 예능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미 녹화해둔 회차에서 박나래의 얼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예정돼 있던 촬영은 전면 취소할 것인지. 방송가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팬들은 혼란 속에서 그녀의 SNS를 다시 스크롤합니다. 전 매니저와 만나 오해와 불신은 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일까요? 혹은 이 문장 뒤에는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 대세 예능인이라 불리던 한 사람의 20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팔 안쪽에 옅게 남아있는 작은 주사 자국, 그 흔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긴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무안, 그리고 목포. 서울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바닷바람과 골목길이 익숙한 도시에서 한 소녀가 자랍니다. 가족들은 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다고 기억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고 선생님 흉내를 내고 공연이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던 아이. 그 소녀는 결국 고등학교를 연극영화과로 선택합니다. 학교 강당 무대 위에서 조명 한 줄기를 처음으로 온몸에 봤던 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 이거 계속 하고 싶다. 2006년, 그녀는 KBS 공채 개그우먼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데뷔는 시작일 뿐 곧바로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코너는 몇 번 웃다가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리허설을 하다가 허탈하게 소품을 치우고 돌아가는 밤이 더 많았습니다. 고 위키페디아 ORG 전환점은 TVN 코미디 빅리그였습니다. 장도연과 함께 서서 마성의 나래바, 이별 여행사 같은 코너를 만들어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저 작은 사람이 무대 위를 꽉 채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사장,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애써 웃음으로 바꾸는 캐릭터. 그 속엔 실제 박나래의 삶과 정서가 조금씩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 합류합니다. 신도시의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아가는 싱글 여성의 일상. 혼자서 집 정리를 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나래바를 여는 장면들. 많은 시청자들이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살고 싶었다고 혹은 나랑 너무 닮았다고 느낍니다. 마침내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 박나래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그 말은 당시만 해도 겸손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짝이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팔 안쪽에는 스케줄을 버티기 위해 맞았던 수많은 링거의 자국이 여전히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co.wikipedia.org+1 그렇게 무명에서 대상까지 모두가 박나래의 성공을 축하하던 그 시기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란한 신화의 아래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대세 예능인이 된다는 건 단지 출연료가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의 기준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아니라 촬영 스케줄표가 됩니다. 새벽 5시 로케이션 촬영장으로 향하는 차 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얼떨결에 탄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즌까지만 버텨보자. 옆자리에는 매니저가 앉아 있습니다.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전화로 다음 촬영장과 시간을 조율하고 그녀의 컨디션을 살핍니다. 같은 차 안에서 울고 웃던 사람들, 맛집에서 밤늦게 밥을 나눠 먹고 먼 지방 촬영에서 같은 숙소에 머물며 서로의 가족사까지 알게 된 사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족 같다는 말은 때때로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업무와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부탁과 지시의 차이를 희미하게 만드는 말이니까요. 스케줄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집 문을 열면 그제야 몸이 흔들립니다. 허리를 펴려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팔 안쪽에는 하얀 테이프가 붙기 시작합니다. 촬영 전에 한 번만 맞고 가세요. 이거 맞으면 좀 버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 맞던 수액. 하지만 바쁜 스케줄 속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지자 다른 선택지가 눈앞에 놓입니다. 밖에서도 주사 놓아주는 분이 있어요. 안전하대요. 제가 잘 알아볼게요. 주사 바늘이 피부를 살짝 찌르고 투명한 수액이 천천히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깐의 어지러움이 지나가면 다시 웃음을 터뜨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누가 먼저 그 선을 넘자고 제안했을까요? 누가 먼저 몸과 법의 경계를 조금만 더 유연하게 보자고 했을까요? 확실한 건 이때부터 그녀의 팔 안쪽 주사 자국은 단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훗날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지도 모를 복잡한 의미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정과 피로가 함께 쌓이던 이 시기,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족 같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곧 멍 자국 같은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1년 한 웹예능의 한 장면이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장난감 인형을 이용해 성적인 동작을 과하게 표현한 장면. 또 다른 회차에서 남성의 자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연출. 방송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고 박나래의 이름은 성희롱 논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건 그냥 개그인가? 아니면 선을 넘은 폭력인가? 그녀는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공식 사과문을 냅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면서 웃음을 만들던 사람이 수사실로 향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립니다. 한동안 방송에서 그녀의 얼굴이 사라졌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co.wikipedia.org 그러나 시간은 잔인할 만큼 또 관대할 만큼 흘러갑니다. 잠시의 공백 이후 그녀는 다시 예능으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더 큰 리액션으로 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만듭니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웃음거리로 삼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다시 호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작은 경고음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경계를 넘어선 순간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한 번의 논란을 넘기고 복귀에 성공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과하고 잠시 쉬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 믿음은 이후 다가올 더 큰 파도 앞에서 그녀를 지켜줄 방패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한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의 착각을 키웠을까요? 2025년 11월, 두 명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단어는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폭행, 상해, 괴롭힘, 과도한 지시, 정신적 압박, 특수상해 혐의까지 언급되면서 박나래는 한순간에 대세 예능인에서 폭행 의혹 연예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더치오 KR+4 전 매니저들은 긴 시간 동안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돈을 요구했다. 사실을 부풀렸다. 가족 같았던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당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협박당했다고 말합니다. 법정은 사실을 가려야 하는 곳이지만 그 전에 이미 대중의 법정이 열립니다. 기사의 댓글과 SNS의 짧은 영상, 편집된 인터뷰 몇 줄로 사람들은 각자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SNS에 올린 입장문은 또 다른 논란을 낳습니다. 전 매니저와 만나 오해와 불신은 풀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도 서로 화해했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왜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인가 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전 매니저 측은 오해가 풀렸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요시사 더초 KR+4 같은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던 날들,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며 서로에게 기대었던 순간들, 촬영이 잘 끝나고 늦은 시간에 먹던 포장마차의 뜨거운 국물,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증거와 진술, 녹취 파일과 메시지 캡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았다는 말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의미를 바꿉니다. 경계가 흐려져 있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졌다는 뜻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권력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족 같다고 부를 때 실제로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을까? 매니저 논란으로 이미 시끄러운 와중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 처음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요즘처럼 의료법이 까다로운 시대에 유명 연예인이 정말 병원 밖에서 무면허 시술을 받았을까? 그런데 곧 주사 이모 A씨가 직접 입을 엽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습니다. 내이멍구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외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 성형센터장으로 일했다. 화려한 이력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병원이 존재하는지, 정말 그런 의대가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플래시1 곧 국내 의사단체가 나섭니다. 중국에 160여 개 의대가 있지만 포강의과대학이라는 학교는 없다. 내이멍구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의대는 다른 이름의 몇 곳뿐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유령의대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A씨가 올렸던 SNS 게시물들은 하나둘 삭제되고 프로필 사진까지 사라집니다. 한편 의료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설령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일시적인 봉사나 연구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자격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사 이모는 정말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박나래는 그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합법적인 재택 의료 서비스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누가 주사를 놨는지, 처방 전과 기록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일요시사.co KR 펄스 어느 날 촬영을 앞두고 그녀의 팔 안쪽에 또다시 하얀 테이프가 붙습니다. 주사 바늘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작은 점 하나. 그 자국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버텨보자. 그러나 지금 그 자국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때 그 주사 정말 괜찮았던 걸까? 그 선택은 단지 몸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가늘고 투명한 수액줄 하나에 법과 윤리, 책임과 무지가 뒤엉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웃음을 만들어야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던 12월, 결국 박나래가 입을 엽니다.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입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 여러분께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SNS에 올라온 입장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미안함과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매니저와의 대면을 언급합니다.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 매니저 측에서 소송하자고 되레 말하던데 무슨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냐 며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 문장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말과 법적 분쟁이 끝났다는 말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서울.co.kr 플래시먼 입장문에서 더 주목받은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매니저와의 갈등, 폭행 의혹, 불법 의료 논란까지. 그녀는 구체적인 해명 대신 책임을 통째로 끌어안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이 낫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던 그날 여러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의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문장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출연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미 촬영된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예능은 아예 제작을 취소해야 하지 않겠나? 경향신문 출원 한때 박나래의 이름은 프로그램 오프닝 자막 맨 앞줄에 걸리곤 했습니다. 박나래, 출연. 이제 그 이름은 조용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그녀가 나온 장면을 잘라내거나 자막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밤늦은 스튜디오. 녹화가 끝난 뒤 관객들이 빠져나가고 켜져 있던 무대 조명이 하나씩 꺼집니다. MC가 서 있던 자리에 텅 빈 마이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돌아올 수도 있겠지. 예전에도 그랬잖아.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그녀가 직접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저는 멈추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정 하차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겠다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팔 안쪽에 주사 자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박나래의 얼굴은 대부분 크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술잔을 들고 한잔 하시죠 라며 호탕하게 웃던 장면. 나 혼자 산다에서 집을 뒤집어가며 정리하던 날. 오늘도 끝까지 미쳤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던 개그.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상처와 책임감,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티려 했던 의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장면도 기억합니다. 선 넘는 성적 개그로 무리를 빚었을 때 매니저와의 관계에서 나온 폭언과 폭행 의혹, 그리고 의료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든 주사 이모 논란까지. 팔 안쪽에 남은 작은 주사 자국은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는 증거.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법의 경계를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판단이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징표.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한 가지 얼굴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박나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웃음을 만들었고 후배들에게 몸으로 다 하는 선배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 사회가 합의해온 경계를 여러 차례 흔들어 놓은 선택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그녀의 이름은 아마도 오랫동안 양가적인 감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실망, 연민과 분노, 그리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바람까지.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얻은 성공 앞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여기서 잠시 멈추겠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생겼을까요? 팔 안쪽의 작은 주사 자국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과 상처를 동시에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한 개그우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조명이 켜지든 조용히 무대 밖에서 살아가든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속에 조금 더 깊은 성찰이 함께 새겨지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칩니다.